안녕하세요, 목리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2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동안에는 제가 영상을 아마 이틀 동안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제 관점은 변함이 없었고, 그 다음에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따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올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큰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하다. 오늘 많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때요? 큰 움직임이 오늘이 아니죠. 곧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큰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에이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그 다음 6번째 복리의 영상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복리의 영상 취지,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질문과 답변이 될 것 같고, 당연히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집중해 주시면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가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가서 보면 죄송합니다. 판서펜 킬게요. 판서펜만 키고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가봤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복리야, 그러면 어떤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때요? 곧 발산이 나올 것 같다. 어디로? 곧 발산이 나올 것 같다. 곧 발산이 나온다. 어디로? 저는 상방을 본다.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복리야, 너가 97K를 외쳤는데 벌써 지금 상방을 본다고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큰 반등이 나온 후에 재차 내려 꽂아서 어디 97K에서 100K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는데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다.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저항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저항이 잡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항 잡혔고 네 번째 저항이 잡혔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4-5 법칙, 4-5 법칙, 이거는 복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복리가 만들어낸 법칙이다. 4-5 법칙. 4-5 법칙이 뭐예요, 복리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라인을, 지지 라인이든 저항 라인이든 어떠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한다면 그 터치한 구간으로 결국에는 뚫린다. 계속적으로 노크를 두드린 구간으로 뚫린다 이겁니다. 4번 두드리거나 또는 5번째 두드렸을 때 뚫릴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8에서 대략적으로 9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때요? 그 정도로 잘 맞는다.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어떠한 구간을, 어떠한 선을, 어떠한 라인을 4번 또는 5번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80에서 90%는 뚫렸습니다. 10번 중에 8번이나 9번은 뚫렸다 이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빅데이터로 봤을 때 제 경험상, 복리의 경험상.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124K, 그죠? 또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117K, 그리고 여기 113K, 그리고 나서 여기 109K, 여기를 이어보면은 하나의 파란색 저항선이 나옵니다. 하나의 파란색 저항선이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기가 요정도, 주기가 요정도, 만약에 한 번 더 얘가 여기 내려왔다가 두드린다고 하면 주기가 엄청 짧아질 겁니다.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한마디로 내리는 힘이, 에너지가 줄어든다. 점차 감소한다. 점차 내려가는 힘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주기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점차적으로 이 내려오는 힘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얘가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내려오고 나서 5번째 터치를 하더라도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내려오는 이 범위 힘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고 저항선을 뭐예요? 4번 또는 5번 두드렸다 이겁니다. 4-5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상방으로 곧 발산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복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복리를 보고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리는 곧 큰 발산이 나온다. 어디로? 상방을 본다. 상방으로 발산할 거를 보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보고 있다. 근데 97K까지 하락한 다음에 지금 벌써 상방을 본다고 라고 했을 때 지금 97K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97K까지 간다고 보지 않고 그럼 복리 어디까지 올라올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 116.7K에서 118K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얘가 여기까지는 재차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여기서부터 크게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어때요? 조금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재차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A, B, C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A 그 다음 재차 올라와서 B 그리고 C로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재차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어디까지 상승한다? 116K에서 대략적으로 118K까지 상승 반등이죠. 상승이 아니라 반등한 후에 재차 내려 꽂는다. 어디까지? 노란색 이평선까지 꽂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리의 노란색 이평선이 뭔데? 라고 했을 때 3일봉으로 봤을 때 다 지우고 여기 노란색 이평선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차. 그래서 저는 대략 어디까지 상승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전에 있던 116에서 118K까지 반등이 나오고 재차 여기까지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노란색 이평선 여기까지 하락할 것 같다. 대략적으로 현재 오늘 기준으로 98K 오늘 기준으로 대략 98K입니다. 노란색 이평선 오늘 기준으로 어디? 대략 오늘 기준으로 98K 오늘 기준으로 98K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한 번 있었죠. 언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복리야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죠. 이때 정확하게 이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주황색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다.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9% 올렸습니다. 9% 반등이 나왔었다. 9% 정도 반등이 나왔었다. 58K에서부터 63K까지 58K에서부터 63K까지 반등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상 경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예상 경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상 경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보시면은 ABC가 이런 식으로 72K에서부터 58K까지 하락, A 63K까지 반등, B 그 다음에 다 재차 53K까지 하락. 이런 식으로 ABC 하락.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72K까지 그 다음에 58K까지 그리고 나서 재차 63K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재차 53K까지 꽂았다. 이게 A, B, C 하락, ABC 하락 이렇게 될 것 같다. ABC 하락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겁니다. ABC 하락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복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72K에서부터 58K까지 하락 A 그리고 반등 63K까지 반등 B 63K에서 바닥까지 53K까지 하락 C A, B, C 하락. 정확하게 여기서 주황색 지어보면은 여기 주황색 이평선에서 대략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재차 하락하는 그림. 이번에도 보면 재차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보면은 지어보면 주황색 이평선에서 바닥이 잡히고 여기서 재차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온
빨간색 이평선을 넘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재차 노란색 이평선까지 내려 꽂는다. ABC 하락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움직인 이력이 있다. 전에 이렇게 움직인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역사가 여기 있다 아닙니까? 그쵸? 여기 A, B, C로 노란색 이평선까지 꽂은 이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 116에서 118K까지 반등한 후에 반등 그 다음 재차 내려 꽂는다. 어디까지? 재차 노란색 이평선 98K까지 내려 꽂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좀 바라보고 있다. ABC 하락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곧 큰 움직임이 나오는 이 움직임이 뭐예요? 반등, 큰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뒷받침해줄 근거가 뭐가 있냐? 정확하게 지금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다. 지금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다.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뭐야? 고점이 다 나왔다. 고점이 잡혔다 이겁니다. 고점이 어떻게 됐다? 고점이 잡혔다. 고점이 나왔다. 고점이 잡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더 차트로 봤을 때도 현재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뭐야 이거?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지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정확하게 들어맞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상승 쐐기형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테더 차트는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곧 큰 하락이 나온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어때요? 같은 저항선을 4번 터치했다. 결론적으로는 그 저항을 뚫고 큰 상승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종합해봤을 때 종합을 해보자고요.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봤을 때 종합을 해서 보면 종합해서 보면 이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결국에는 4-5 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큰 반등이 나올 것.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상승 쐐기형 패턴이 잡혔으니까 상승 쐐기형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결국에는 큰 하락이 나올 것. 테더로는 큰 하락이 나오고 비트코인은 큰 상승이 나온다. 뭔가 근거가 맞죠? 근거가 맞다고요. 뭔가 아다리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테더로는 지금 고점이 잡혀서 하락할 준비. 테더는 이제 곧 하락. 비트코인은 곧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곧 큰 상승이 나올 거다. 테더로는 곧 큰 하락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약을 해보면 오늘 비트코인과 테더 요약을 해보면 어때요? 비트코인 큰 반등 나온다. 대략 어디까지? 전에 116K에서 대략적으로 118K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재차 내려 꽂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약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큰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116에서 118K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재차 하방으로 내려 꽂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복리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가서 보면은 이더리움 제가 원하던 구간은 아직 안 왔다. 제가 원하던 구간이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원하던 구간이 4153달러입니다. 여기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지 라인만 적어드릴게요. 지지 라인은 4153달러. 그리고 나서 완전 최바닥은 3941달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고 또 여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다.
근데 지금 어디 라인에도 계속 비비고 있냐? 어디 라인에도 비비고 있냐? 여기 4,369달러 여기 지지 라인 나왔고 여기 저항 라인 나왔고 그죠? 또 여기서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369달러 여기가 지금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도 크게 물려 있습니다. 여기 크게 물려 있고 에이다 코인은 복리는 어떻게 보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고려대 평단가 여기 0.7651 그리고 0.7101 여기 그리고 마지막 절대 오면 안 되는 라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지금 나머지 물량의 롱을 어디서 태울까라고 했을 때 저는 0.7723 여기에 걸어놨습니다. 말씀드릴게요. A다. 남은 물량 롱 포지션 진입은 아마 2분할로 할 예정입니다. 2분할로 할 예정인데 어디서 첫 번째 어디서 진입할 거냐? 저는 0.7723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0.7101 여기 두 곳에서 아마 분할 롱 포지션을 진입할 예정이다. 이거는 이미 걸어놨습니다. 여기는 이미 걸어놨다. 어디? 0.7723 여기는 걸어놨습니다. 이 라인은 걸어놨다. 왜 여기서 롱을 타려고 하는데 복리야 라고 했을 때 여기 꼬리에서 타는 게 아니고 저는 4시간 종가 마감 여기서 걸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안 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력들이 받아줬던 이 완전 꼬리 밑단까지 안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그 위에서 세력들이 모은 그 평단가 그보다 더 위에서 저는 걸어놨다. 그래서 복리는 에이다 코인은 0.7723 그리고 여기 0.7101 여기서 저는 두 군데 롱 물량을 받을 예정이다. 롱 물량을 받을 예정이고 복리야 그러면은 너는 뭐 손절 라인은 없냐? 너는 만약에 진짜 불장 안 오면 어떻게 해? 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도 어쩔 수 없죠. 큰 뭐 손절 쳐야죠. 저는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절대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라인 터치하는 거 보고 아마 손절할 것 같아요. 여기 라인까지 제 차 만약에 여기까지 진짜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아마 손절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손절 좀 나갈 것 같다. 엄청 좀 세게 좀 손절 엄청 세게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내 방향이 한마디로 완전 저의 시나리오가 틀리는 거가 되니까. 왜냐면은 2025년 9월달 지나고 10월달에 불장이 올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그 불장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목리야. 그런 시나리오도 최악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야죠. 항상 여러분들 최악의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최악의 경우의 수도 생각해둬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 진짜 내 살이 내 거의 지금 뭐 거의 심장이 뜯기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최악의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나서 무조건 스탑로스는 걸어놔야 된다. 그죠? 안 걸어놓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의 수는 여기입니다. 0.6838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A다. 대략 0.6838은 절대 오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오면 손절 친다. 여기 오면 손절 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여기 구간에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불장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불장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상승이 나왔을 때도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어때요? 중요한 눌림목은 여러분들 제 차 오지 않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눌리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제 차 여기 안 왔다고요. 또 얘가 이렇게 눌렸잖아요. 여기 구간 제 차 안 하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보면 여기 이 눌린 구간 또 올라갔다 눌린 구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상승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때요? 상승이 끝나고 나서 이 중요한 눌린 구간이 이 상승이 파동이 아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왔다고요. 파동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오면 안 되는 구간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라갔다가 눌린 구간이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눌린 구간이 여기라고요. 점차적으로 이 눌리는 구간은 절대 오면 안 된다. 근데 언제 왔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왔죠. 그 다음에 왔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구간, 그 다음 여기 구간 왔다고요. 어때요? 이 상승이 다 끝난 후에는 올 수 있다. 근데 상승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온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어때요? 올라갔잖아요. 중요한 구간이 어디에? 당연히 여기죠. 중요한 구간이 여기라고요. 여기. 절대 오면 안 되는 구간이 여기라니까요. 얘가 올라갔잖아요. 여기 올라갔잖아요. 눌림이 이 위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가야 된다. 중요한 절대적으로 이 눌린 구간은 절대적으로 여기는 오면 안 돼요. 왜? 시즌이 끝났을 때 상승 파동이 부장이 끝났을 때는 올 수 있다. 부장이 끝났을 때는 올 수 있는데 어때요? 이 부장 기간 동안은 여기 절대 오면 안 되고 여기 절대 오면 안 된다고요. 부장 기간 동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 보시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도 어때요? 이 눌림목 중요한 이 눌림목 구간은 오면 안 된다. 그럼 지금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중요한 눌림목이 여기에요. 여기 매우 제일 중요한 눌림목이 첫 번째 눌림목이 여기라니까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부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거. 뭔가 왜?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어때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역사가 새로 쓰인다. 그거는 뭐예요? 부장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부장이 없을 수도 있다. 왜? 이때 부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장이 끝나니까는 전에 있던 유의미한 어때요? 조정 라인 한번 눌림목까지 유의미한 눌림목까지 왔다 이거죠. 시즌이 끝나니까 부장이 끝나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장인데 눌림목이 여기입니다. 부장이 끝나니까는 중요한 눌림목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요한 눌림목은 당연히 여기입니다. 무조건 여기에요. 무조건 100%. 거의 99.999 여기 중요한 눌림목이라니까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오면 안 돼요. 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부장이 끝났다는 거니까.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 여기 라인 절대적으로 여기 라인은 절대 오면 안 된다. 올 수가 없는 구간이다. 아싸리. 여기 오면은 뭔가 이상한 거다. 그래서 저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 0.6838 여기 오면은 과감하게 칼 손절 칠 거고요. 그리고 물량은 어디서 받는다? 대략 여기 구간에서 물량 한번 받고요. 그리고 또 하락하면 여기서 물량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물량을 두 번에 나눠서 물량을 받을 예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질문과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이평선 뚫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노란색 이평선 뚫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보시면 되죠.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된다. 볼까요? 노란색 이평선 뚫고 내려온 경우도 있냐라고 봤을 때 대략 노란색 이평선에서 지지라인 나왔죠. 노란색 이평선에서 지지라인 나왔습니다. 노란색 이평선에 지지라인 나왔죠?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 당연히 노란색 이평선 뚫린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뚫리는 건 뚫린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뚫리는 건 뚫린 걸로 저는 안 쳐요. 만약에 뚫렸다는 건 뭐예요? 뚫렸다는 거는 주황색 이평선을 넘어서 노란색까지 내려왔을 때, 뚫렸다는 거는 노란색 이평선을 넘어서 초록색까지 내려왔을 때. 그러면 뚫렸다는 가정을 하려면 초록색 이평선까지 내려온 적이 있냐? 없습니다. 여기서도 대략 주황색 이평선, 여기서도 주황색 이평선, 초록색 이평선에서 단 한 번 닿지도 않았습니다. 초록색 이평선에 단 한 번도 절대적으로 닿은 적이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답변이 됐을 겁니다. 보시면은 SJ님 질문이 뭐예요? 노란색 이평선 뚫고 내려온 경우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 노란색 이평선 뚫고 내려오는 경우의 수는 어디? 이 초록색 이평선에 닿았을 때. 초록색 이평선 닿았을 때 노란색 이평선 뚫고 엄청나게 더 내려왔다라고 칠 거고, 저는 재차 이런 식으로 노란색 이평선을 이렇게 뚫릴 수 있죠. 뚫릴 수 있는데 결국엔 꼬리로 말아줬잖아요. 꼬리로 말아줬죠. 이건 뚫렸다고 저는 안 봅니다. 이거는 뚫렸다고 안 본다.
노란색 이평선이 뚫리는 경우에서는 초록색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란색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 이 노란색 이평선에서 항상 바닥이 나왔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노란색 이평선이 뚫린 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 뚫렸다고 가정하는 경우에서는 초록색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초록색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렇게 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 초록색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 뚫고 어디까지? 여기 초록색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뚫렸다고 기준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SJ님의 답변은 뭐예요? 질문은 노란색 이평선 뚫고 내려온 적 있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 노란색 이평선 뚫린 적이 없다. 노란색 이평선 뚫렸다는 거는 뭐예요? 초록색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초록색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가 뚫렸다. 이때가 한마디로 뚫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루키님 보시면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루키님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상 노란색 터치까지 하락을 보시잖아요. 저번에 3-4 법칙이라 4-5 법칙입니다. 이게 잘못 말씀 4-5 법칙이에요. 4번 또는 5번입니다. 3번이 아닙니다. 4번 또는 5번이 4-5 법칙입니다. 4-5 법칙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3번이나 4번이 아니고 4번이나 5번. 잘못 말씀하신 거죠? 4번이나 5번입니다. 그래서 4번 터치 뚫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전에 노란색까지 받아줬습니다. 전에 노란색 받아줬죠? 전에 노란색이 받아줬습니다. 전에 내려왔을 때 노란색에서 받아주겠거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좀 취지를 조금 잘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거는 이평선을 4번 또는 5번 두드리면 뚫린다. 이거에 대한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평선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으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같은 지지 라인 또는 저항 라인, 한마디로 선을 두드리면 뚫린다. 어떤 식으로 4번 또는 5번 두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지지 라인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는 이평선으로는 전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이평선으로는 안 봤습니다. 저는 이평선에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 말씀드리자면은 이평선까지 이 법칙을 적용해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적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적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평선에도 혹시 되나? 혹시 이평선에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나라고 생각이 방금 들었고,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이평선으로는 대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평선으로 대입해본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 여기 이 선, 이런 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선, 이런 선 또는 이 저항선, 이런 데만 대입을 했지 이평선으로는 대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키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해드릴 거면은 4-5 법칙을 해본 적이 없다. 적용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의 발산이죠.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지라인 또는 저항선에서만 이 법칙을 4-5 법칙을 대입을 해봤지 이평선에 대입을 해봐야지 라고는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평선에서 대입을 해서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 이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제 빅데이터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제 빅데이터로 경험해보지 못한 뭐예요? 뭐라 해야죠? 경험이기 때문에, 그쵸? 지지라인, 저항라인 4-5 법칙을 제가 만든 이유는, 제가 비트코인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수없이 보니까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되네.
같은 지지 라인이든 저항 라인이든 100K든 200K든 결국에는 4번 또는 5번 두드리면 뚫리더라고요. 아니면은 결론적으로 뚫고 올라가든 결론적으로는 뚫고 내려가든 그거는 이 이평선이 아니라 여기 이 지지 라인, 한마디로 여기 이 지지 라인 여기는 대입이 확실히 된다. 이거는 제가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이러한 지지 라인, 이 지지선 또는 여기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 이런 데는 제가 대입을 해봐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잘 맞아요. 4-5 법칙이 매우 잘 맞습니다. 대략 80에서 90% 잘 맞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에 전환을 해가지고 여기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 여기는 제가 대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입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보시면은 15K에서부터 몇 K? 대략 여기 15K에서부터 현재 여기 최고점 124K까지 보시면은 노란색 이평선이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 이번에 내려면 네 번째 받아주는 거거든요. 뚫린 적이 없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나가요. 잘 보세요. 저번에도 일기예보에 제가 대입을 했습니다. 일기예보에 대입을 했다. 그러면 저는 아나운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한다. 즉 뭐냐? 확률이 높은 쪽에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일기예보 아나운서가 비 올 확률이 대략 80%, 그죠? 80%.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대략 20%예요. 그러면 아나운서는 어디에 취지를 맞춰서,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 80% 가능성이 베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80% 가능성을 보고 비가 올 확률이 높으니 우산을 가져가세요. 우비를 쓰세요. 장화를 신으세요. 비가 좀 많이 올 예정이니까 어때요? 뭐 차가 막힌다거나 이런 홍수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핀트를 비가 올 확률 80%에 맞추는 거지. 확률적으로 20%에 포커싱을 맞춰서, 한마디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다고요. 아나운서도 일기예보도. 그래서 저도 제가 복리 유튜브도 어때요? 올라갈 확률이 대략 80%, 그 다음에 내려갈 확률이 대략 20%라면 어디에 영상을 취지에 맞춰서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돼요?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올라갈 확률 80%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려갈 확률 20%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내려갈 그 확률 20%에 맞춰서 주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라갈 확률 80%이 포커싱에 맞춰서,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리의 영상 취지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답만 알려주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하지도 않았다. 제가 유튜브 찍는, 이 영상 찍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물고기를 낚아서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 넣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처음 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거지, 물고기를 한마디로 정답만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길 희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자립해서 알아서 코인 매매도 잘하고 청출 어람처럼 복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가지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박경철 선생님 그
뭐예요? 차트의 기술적 분석 배웠거든요. 박격재 선생님한테 배웠다고요. 저도 그 선생님처럼 배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유튜브를, 저도 한낱 실력이 미천하지만 이 미천한 실력으로라도 다른 사람한테 1이라도 아니면 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찍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뭐예요? 저는 2달 해가지고 2달에서 유튜브 수익이 나옵니다. 유튜브 수익이 광고료밖에 없어요. 광고료 이거 20만원 안 됩니다. 20만원 안 돼요. 저 저번 달에 대략 18만원 받았습니다. 저 2달 빡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2달 동안 18만원 받았다니까요. 솔직히 이거 뭐 하루 일당 뭐 이틀 일당 그거밖에 안 돼. 최저 시급이 지금 10,000원이죠. 뭐 18시간 하면은 버는 돈이라니까요. 최저 시급으로 쳐도 18시간, 하루에 뭐 10시간 치면은 이틀치 그 노동력도 안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가지고 노동을 한다고 쳤을 때 이틀치 그 돈도 안 낸다니까요. 한마디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유튜브로 진짜 돈을 왕창 벌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 노력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드리잖아요. 제 영상이 쓸모가 없고 만약에 복리가 엉터리다, 맞추지도 못한다, 믿음이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을 달 필요도 없고 제 영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 채널에서 아예 사라져 주면 됩니다. 왜? 저는 그분들이 뭐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되면 다른 더 잘하시는, 더 도움이 되는 그분들을 빠르게 이제 찾으러 가야지. 좋은 선생님 찾으러 가야지. 복리 영상 하등 도움 안 되는데 뭐하러 제 영상 와가지고 제 채널 와서 기웃기웃 거립니까? 쓸데없는 시간 버립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진짜 복리 영상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1도 안 돼, 그러면 볼 필요 없다니까요. 왜? 자기한테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영상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복리 영상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그리고 심지어 복리 영상에 와가지고 뭐 댓글 달던지 뭐 좋아요 누르던지 싫어요 누르던지 그 시간에 훨씬 더 좋은 선생님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 시간에 쓰는 게, 활용하는 게 저는 어때요? 인생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한마디로 물고기 낳는, 한마디로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스스로 찾길 원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만약에 복리가 미래를 갈 수 있다, 복리가 미래를 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무조건 봤을 때 복리의 기술적 차트 분석에 의해서 올라갈 확률이 80%야. 내려갈 확률이 20%입니다. 근데 미래를 갔다 오니까는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뭐예요? 내려간다. 20% 확률이 맞았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미래를 다녀왔다고 해도 저는 영상을 찍을 때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출 거냐? 올라간다. 80%에 맞춰서 영상을 찍을 거다. 영상을 찍는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런 올라갈 확률 80%, 내려갈 확률 20%죠? 복리가 봤을 때 20% 확률이 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복리가 올라갈 확률 80% 봤는데 결론적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결과론적으로는 틀렸지만 저는 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올라갈 확률이 80%니까 재차 미래를 갔다 와서 결과를 안다고 해도, 결과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떤 식으로 영상을 재차 찍는다 하더라도 저는 올라간다 확률 80%에 맞춰서, 포커싱을 맞춰서 저는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저는.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매매를 했고, 그렇게 매매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렇게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어때 돈을 벌고 살아남았다는 거는 제 방식이 틀리지는 않았다. 왜? 시대가 우상향하면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편법을 쓰던지, 어떤 뭐 반칙을 하던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살아남았고 그리고 나의 자산, 나의 시드가 우상향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방법은 맞습니다. 무조건 그 방법이 맞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진짜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가가지고 미래를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내려갈 확률 20%가 맞다 하더라도 제 영상을 재차 찍으면 영상을 재차 미래를 갔다 오고 나서 결과를 안다 할지라도 저는 올라갈 확률 80%에 맞춰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이거 일기예보에 대입을 해보면 똑같아요. 강수 비올 확률 80%고 안 올 확률 20%. 근데 과거로 돌아가도 어디에 맞춰서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80%에 맞춰서 포커싱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강수량 20%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기예보 그 아나운서는 어때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데이터 비올 확률 80%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혼자 이거 20% 확률로 비가 안 오는데 라고 결과를 알지라도 어때요? 일기예보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상청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올 확률 80%에 맞춰서 어때요? 뉴스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를 정답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때요? 정답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고 발전시켜가지고 만약에 복리가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유튜브를 그만두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때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리라는 사람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와도 하등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영상은 돈이 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찍는 거 자체가 저한테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2달 해가지고 18만원 받을 바에 그 시간 동안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쉬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단타를 치던지 아니면은 뭐 이 시간 통해서 뭐 나가서 그 시간 동안 뭐 한두 시간 일을 하던지 그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제가 유튜브 영상 찍고 영상 올리고 하는데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하등 그렇게 제 인상에 뭐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한번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영상을 찍는 그 취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얻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리는 언제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야 된다. 정답을 알려고 무조건 정답만 알려고 물고기만 자기 입에 넣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답을 찾아서 가고요. 자기가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일기예보에 대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 풀이 방법, 풀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할게요. 그래서 25년 9월 2일 오전 10시 59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